자, 다른 프로퍼티들이 더 추가로 엑셀 파일에서 붙여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처음에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컴파운드와 연관돼 가지고 그럼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내가 기둥이나 보에 대한 비선형 속성을 피마 관련된 백본 커브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전에 태포드 섹션 만들 때 기본 과정처럼 I단과 J단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지정한 거예요. 피마 빔이랑 피마 칼럼에서, 그죠? 근데 태포드 섹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 전체 그런 부재 길이에 대해서 리니어인지 포물선인지 막 이런 잡다한 조건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면 재상수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I 섹션에 들어갈 섹션을 하나 정의한 거고 J단에 들어갈 섹션을 하나 정의한 거예요. 그냥 피마 빔으로. 기둥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면 최종 단면 재상수는 요 컴파운드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 대화창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컴파운드가 프레임도 있고 쉐어월도 있고 뭐 제너럴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경계 비선형 요소들도 있고 그러면은 보와 기둥은 프레임이니까 프레임 멤버로 들어간 다음에 내가 이제 단면을 하나를 만들어요. 내가 빔 01이라고 만들었다. 그러면 얘가 단면 재상수 이름인 거예요. 하나의 단면 재상수. 얘가 나중에 보를 생성한 다음에 어사인 되는 단면 재상수인 겁니다. 그러면은 빔이라고 이름을 하나를 붙이고 내가 다니는 센티미터고 킬로뉴턴으로 똑같이 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게 하나가 이제 생성이 된 거고요. 그럼 여기서 뭘 하느냐? 자, I단과 J단에 이제 부재가 있는데 I단의 단면 특성치는 뭐고 J단의 단면 특성치가 뭔지를 갖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I단에는 피마 빔에 대한 걸 지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피마 빔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 그러면은 컴포넌트 타입이 피마 빔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거기서 어떤 거 하나를 쓴다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밸류 값을 예를 들어서 비율로 들어가고 여기를 0.5 잠시만요. 안 적히지. 0.5 하고 끝단에도 J단에도 똑같이 내가 예를 들어서 같은 게 있다라고 가정해서 애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포드 섹션 말씀드릴 때 이 부재 길이 방향으로 선형이냐 포물선이냐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념이 이제 어떤 걸 만드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퍼포먼스는. 지금은 이제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로 정의를 하고 있고 양단에다가 모멘트 로테이션 힌지가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포인트로.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값 0.5, 0.5는 0.6일 수도 있고 0.6, 0.4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전에 L분의 6이하이 계산할 때 양단에 모멘트 작용해가지고 모멘트 작용했을 때 이렇게 보가 휘면은 그 변곡점의 위치가 우리가 0.5, 0.5로 가정을 하고 L분의 6이하이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0.5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뭐 양단의 모멘트가 다르고, 그죠? 그럼 0.6, 0.4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타입 섹션에서는 이런 변곡점의 위치가 아니라 요만큼 길이까지는 파이브 섹션, 요만큼은 탄성 단면, 요만큼은 또 파이브 이런 식의 의미를 입력을 하는 거고 다 다르겠죠. 만약에 지금 그냥 렉탱귤로 볼을 입력을 한다. 그러면 단면 섹션 하나 정의한 다음에 전체 길이에 대해서 그 섹션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런 전체 섹션 길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또 의미가. 그런 식으로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정을 해서 정의를 하고 나면 요게 이제 최종 단면 재상수인 거예요. 보에 대해서는. 기둥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보에 관련된 거는 예. 전단벽은 또 따로 만든 전단벽도 이제 똑같이 보처럼 이렇게 할당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뭐죠? 여기 전단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단벽은 대부분 일단 5 요소를 기반으로 일단 비선형을 묘사를 할 거고 5는 전단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력치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트리얼 단계에서 전단에 대한 매트리얼을 그러니까 전단 탄성 계수를 늘고 넣은 거죠. 만약에 선형으로 보겠다라면은 그걸 지정하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운드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얘가 다 최종 단면 재상수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넣은 게 매트리얼 입력했고 그 다음에 인일래스틱에서 피마, 빔, 피마, 칼럼 입력을 한 것 같고 크로스 섹션에서는 탄성 단면들 미리 정의하는 것들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전단벽에 대한 단면 재상수는 안 만들었죠. 그냥 매트리얼에서만 응력 변형률 곡선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단벽은 조금 이따 작업하고 탄성 단면에서 추가로 몇 개만 더 만들어 넣겠습니다. 요거는 테이블에서 만들어 넣을 건데 이 탄성 단면에 보면은 뭘 만들어야 되냐? 엑시얼 스트레인 게이지랑 로테이션 게이지 벽체 타입 4노드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만들어 놓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게이지 요소라는 거는 우리가 벽체에서 어떤 값을 아웃풋을 생성하기 위해서 게이지 요소를 만드는 거고 그럼 그 게이지 요소 안에 이 게이지 프로퍼티를 집어넣는 건데 그러면은 근데 이 게이지가 프로퍼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마킹하는 거니까. 그래서 입력치를 보면은 여기 엑시얼 스트레인 게이지 보면은 그냥 허용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장 압축에 대한 압축 방향이랑 인장 방향에 대한 축 방향 스트레인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요 로테이션 게이지를 보면은 요것도 프로퍼티가 그냥 허용치 허용 소성 회전각이 그냥 입력되면 되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은 명확하니까 코드에 있는 허용 소성 회전각을 집어넣으면 될 테고 엑시얼 게이지는 조금 애매하겠죠. 우리가 응력 변형률 곡선을 보고 내가 어디까지를 갖다가 뭐 항복으로 보고 파단으로 보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콘크리트 같은 거 보는 값 변형률 값들이 있겠지만 포인트 4개를 다 채워 넣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가정이 들어가겠죠. 어쨌든 넣으면은 나중에 디맨드랑 캐퍼시티 비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과 비교를 해서 콘타에 대한 색깔 변화를 주고 그러면서 전체 구조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콘타로 보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웃풋 다 읽어가지고 그냥 테이블에서 결과 정리하려고 하면은 이런 허용치 값들은 그냥 내가 임의로 집어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안 갖다 쓸 거니까 나중에 그냥 아웃풋 뽑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값이랑 비교할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다른 걸 모델링하기 위해서 프로퍼티를 안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 또 후속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테이블 들어가서 일단 그 게이지부터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게이지는 메뉴 없으면은 expose all input 테이블 만드신 다음에 여기 일레스틱 들어가서 엑시얼 게이지랑 벽체의 로테이션 게이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몇 개 더 클릭한 다음에 한 번에 작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에서 탄성 직사각형 단면에 포기둥막 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그 벽체 모델링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인일래스틱 섹션 오토라고 되어 있는 것들 일래스틱 섹션 오토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탄성 단면, 탄성 단면을 정의하기 위해서 오토로 한 거고 픽스는 여러분 나중에 써보십시오. 픽스는 5에서 쉘 자른 다음에 좌표로 입력해가지고 그걸 갖다 다 하나하나 묘사를 하는 거고 오토라고 되어 있는 거는 콘크리트와 철근에 대한 단면적 비율을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환산해서 분할 개수만큼만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그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엑셀 게이지 쪽 이게 내가 파일을 작업해 놓은 걸 열었나? 엑셀에서 엑시얼 스트레인 게이지 여셔가지고 여기다 카피해서 갖다 붙이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여기 허용치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입력 항목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조차 없습니다. 그냥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이것 때문에 칼럼이 더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만드시면 되고요. 로테이션 게이지도 보시면은 로테이션 게이지는 4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얘도 허용 소성 회전각을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방향으로 레벨 1부터 5까지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제에는 레벨 4까지만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내가 작업해 놓은 걸 열었나 보네. 그냥 저는 이걸로 열어야겠네요. 자, 쉐어웰 인일리스틱 섹션 오토로 들어가셔가지고 엑셀 파일은 여기 있는 15번 파일 여셔가지고 붙이면 되네요. 자, 붙이면 되는데 여기 입력 항목을 보십시오. 아마 이제 여기 타이틀 헤드를 보시면은 많이 익숙하실 텐데, 자, 여기 프로퍼티 네임이 이제 5 섹션으로 모델링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전단벽의 이름이고, 단위가 킬로뉴턴 센티미터인데, 여기 보면은 콘크리트 매트리얼이 C21이 있고 스틸 매트리얼이 SD4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오전에 매트리얼에서 1D 콘크리트 들어가가지고 콘크리트 응력 변형률 곡선을 설계 기준 강도별로 3개인가 뭐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걸 할당한 겁니다. 철근도 할당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벽체 두께. 그 다음에 넘버 콘크리트 5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5 분할을 한 개만 한 거예요. 한 개만. 이 예제 파일은. 철근도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금 근데 제가 이 모델을 뜯어보니까 옆에 거에 설명드릴게요. 1분할을 했다는 얘기고 밴딩에 대한 두께랑 토션에 대한 두께를 한 번 더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벽체 두께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냥 그래서 같은 거 입력하시면 되고 탄성계수 들어가 있고 포화성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마 벽체 요소가 모델링을 했는데 이 너무 좁아가지고 더 분할하기가 애매해서 일로 했을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근데 그렇지 않고 런타임 때문에 벽체가 폭이 이렇게 넓고 분할이 꽤 자세히 돼야 되는데 일로 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보통 심의 지적상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분할했냐 그러면은 이 포폼 만들었던 교수님 세미나에 최소 6개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6개 이상 썼다라고 답변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6개 이상은 하는데 이게 모델링 하다 보면은 절제마적으로 로드 제어되는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분할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벽체가 형성비가 굉장히 나쁜 형태로 굉장히 좁은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일로 해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모델이 다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는 전부 일로 해놨는데 너무 다 잘게 잘라놔서 일로 하셨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충분히 6분할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분할을 많이 하셔야겠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분할이 6배 이상으로 보통 봐야 되는 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감일 수도 있는데 감이라기보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보의 섹션이고 초동부 이론에서 I분의 MI로 계산해서 응력을 계산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5로 쉘 분할 요렇게 만약에 했다라고 치면은 여기 한 셀에 응력 변형률 곡선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셀 전체는 하나의 응력 변형률 곡선으로 정의가 되면서 마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 하나에서는 하나의 응력 변형률로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리니어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자르면은 이 선이랑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자르면은 너무나 런타임이 오래 걸리고, 그럼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보통 우리나라 벽식 구조 개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따졌을 때 한 최소 6개 이상 정도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너무 많이 하면 해석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불가피하게 너무 좁으면 어쩔 수 없이 한 등분 한다.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참고로 하나만, 또 다른 얘기지만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요 방향으로 보면은, 요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예, 쭉, 그, 보의 길이 방향, 아니구나. 예, 그게 아니라, 요 보의 단면 방향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플랜지가 있다 그러면은, 수직 응력이, 그러니까 요 부분의 응력이, 실제로는 플랜지 폭 방향으로 보면은 응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초동부 이론에서 I분의 MI로 하면 요 FC가 요 단면에 플랜지 방향으로 일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 구조물은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응력이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요 복부 웹이랑 만나는 데는 응력이 크고 여긴 줄어들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전단 지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고, 그러니까 파이브에서 이렇게 평균 내는 거랑 전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우리가 초동부에 생각하는 그림이랑 다르다는 거 그냥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가 요래서 I분의 MI로 응력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실제 거동은 이렇게 나오고,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전단류로 풀어가지고 요 수직 응력에다가 전단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단 응력이 더해지는 거죠. 실제로는 복부와 플랜지에서 만나는 거에서. 그럼 요걸 어떻게 응력을 자세히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I분의 MI 계산할 때 I 값을 또는 Y 값을 유효 폭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유효 폭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효 폭이라는 게 폭을 줄이면은 I분의 MI로 계산했을 때 응력을 크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전단면보다. 그러면서 이 응력을 키워주니까 그래서 여기를 커버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평균치로 보겠다라는 의미처럼. 어쨌든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니까 이렇게 폭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축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토목 쪽 일을 해서 토목 쪽에서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게, 설계 기준의 유효 플랜지를 가지는 이런 박스형 단면에서는 유효폭 문제, 전단 지연에 따라서 시어레거 때문에 발생하는 유효폭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단면 재상수를 구하고 그걸 우리가 구조 해석 모델에다가 넣어줘요. 그렇게 수십 년 전부터 해와가지고 그렇게 쭉 진행해 왔는데 아마 한 10년 전부터는 안 그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전단 지연 문제는 그 우리가 부재력을 구할 때에 나오는 부재력을 산출하기 위한 해석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재력이 발생한 다음에 섹션에 대해서 응력 변형률 관계로 풀 때 이 전단 지연 현상에 대해서 응력이 이렇게 다르게 발생을 하고, 그러면 혹시 이렇게 크게 발생한 응력이 너무 큰 값을 못 찾아가지고 설계가 보수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효폭이라는 걸로 응력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재력이 산출될 때 유효 강성을 쓰는 게 아니라 부재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섹션 어널리시스에서 스트레스를 계산할 때만 유효폭을 쓰는 겁니다. 건축 구조 쪽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정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분할은 지금 일로 되어 있지만 권장사항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벽체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셔서 요 분할은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어려운 게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설명 안 했고, 여기 지금 퍼센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철건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철건비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건비가 어떤 프로그램은 퍼센테지 값을 입력하는 게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100을 곱하기 전 값이 입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의하셔가지고 아마 퍼포먼 퍼센테지가 곱해진 값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퍼센테지로 입력을 해야 될 거예요. 100이 곱해진 값을. 그 다음에 지금 전단벽에서
일라스틱 섹션, 그러니까 탄성 단면은 보면 단이 있고 여기 매트리얼이 일라스틱 매트리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 처음에 만들었을 때 원디 콘크리트 그 비선형 그게 아니라 탄성 단면 용도로 매트리얼을 두 개를 만들었었잖아요. 전단벽 용도로 탄성 단면용 그다음에 전단에 대한 걸 묘사하기 위해서 매트리얼을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도 이름을 C21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벽체 두께는 밴딩과 토션에 대해서 각각 같은 값 쓰고 내나 저기 그 탄성계수 값이 들어간 겁니다. 탄성계수 포화성비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대화창에서 한번 보시면은 자, 크로스 섹션에서 우리가 넣은 게 아마 만들어 놓은 게 있겠죠. 자,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여기 타입에 C21 쓰고 벽체 두께 20이 들어가고 분할은 1분할로 되어 있고 여기가 총 16개니까 여기 8을 쓰면은 되는 거예요. 대칭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총 8등분, 그러니까 총 16등분까지 가능한데 여기는 그 1등분만 한 겁니다. 그리고 철근도 요 퍼센테이지 값 들어가고 1등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드로잉 섹션에 보면은 쉘이 하나로 돼 있어요. 통짜로. 내가 8등분해서 요게 8개로 나눠져 있고 철근 표시도 8등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주요한 값도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모니터링 값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리미트 스테이트랑 같이 어쨌든 오늘 오전에 설명한 것처럼 디맨드랑 캐퍼시티 비율을 갖다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실 분들은. 그러면은 파이브에서 값을 어디서 스트레인이 됐든 무슨 로테이션이 됐든 값을 갖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값을 가져올 때 요게 2로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디폴트를 0으로 해놓은 거는 아마 사용 안 해서 그냥 둔 것 같은데 2로 해놓으면은 벽체의 상하단 값을 갖다 쓰는 거고 아마 1로 해놓으면은 센터 값을 가져올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개념이고요. 도령 섹션에서는 그림 받고 아웃 오브 플랜 방향으로는 두께 보통 같은 값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별다른 입력 사항은 없습니다. 오토로 하는 한에 대해서는 만약에 픽서로 하게 되면 입력 항목이 많아지겠죠. 내가 쉘 분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좌표를 어떻게 입력을 하냐 결국은 그 쉘의 단면적과 쉘 센터까지 그러니까 단면 섹션의 중심에서 한 쉘의 섹션 단면 중심까지의 좌표를 XY 방향으로 넣는 거예요. 벽체니까 한 방향만 있겠죠. 기둥이면 XY 방향이 있고 그게 다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마 특수전 단백이라든가 특별한 용도 아니면 보통 다 오토로 하실 거예요. 특별한 용도로 뭔가 철관을 더 위치를 정확하게 묘사하시는 경우가 아니면은 자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력 항목이 간단합니다. 벽체는 뭐 그냥 오토로 하면은 뭐 입력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라스틱에서 아마 테이블에 엑셀로 제공했는데 제가 입력하는 거 안 보여드렸던 게 게이지는 보여드렸는데 요거 안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요건가 봅니다. 리니어 PVM 힌지와 릴리즈라고 돼 있는데 여기 핀으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모멘트 릴리즈를 주잖아요. 그때를 그런 릴리즈 조건도 이렇게 프로퍼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얘가 컴파운드에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I단에 릴리즈를 하고 싶으면은 I단 시점에 이 프로퍼티가 먼저 들어가고 탄성 단면이 들어오면은 힌지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컴파운드에다가 넣는 거예요. 컴파운드에서. 양단 힌지면은 처음에 I단 시점에 핀 들어가고 렉탱귤로 단면 전길이 돼서 들어가고 끝단에 핀 들어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경계 조건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보통 RC 구조라도 뭐 철골이 좀 일부 붙어 있고 해가지고 뭐 리디즈 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나 들어간 거. 여기는 아마 그 I 값을 영어로 안 하고 굉장히 작은 강성값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릴리즈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영어로 넣어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런 값들로 집어넣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다 만들었으면 이제 크로스 섹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파운드에서 아까 예제 본 것처럼 프레임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요게 보면은 이빔이니까 요건 탄성 단면인가 봅니다.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피마로 입력했던 거는 제가 테이블 열어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입력 대화창 보면 아시겠죠? 피마 힌지를 입혀 놓은 거죠. I단과 J단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백폰 커브를 입력을 하고 변곡점을 0.5, 0.5로 입력을 해 놓은 거죠. 이거만 그냥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어떻게 돼 있는지. 얘는 그냥 렉탱귤러 단면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탄성 단면이란 얘기겠죠. 또 이름이 LB라고 돼 있는 거, 요거는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피마 힌지 고려한 거고, TS 요것도 피마 힌지 다 들어가 있네요. 만드신 분이 다르니까 뭐 어떤 규칙으로 이름을 만들어 넣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TC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기둥인 것 같네요. 예. 피마 칼럼 타입으로 I단 J단 이것도 그냥 변곡점을 넣어놨네요. 보통 TC면은 전이 기둥이라서 탄성 단면 쓰는 거 아닌가? 하여간 그런 게 있고요. H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프레임에서는 이제 보기둥을 대부분 다 피마로 되어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보통은 다 그냥 피마 빔 콘크리트 타입이 변곡점 0.5로 해가지고 입력이 돼 있고, 아니면 탄성 단면이 들어가 있는 선형 단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단벽 쪽에 들어가면은 여기 뭐 여러 개 만들어 놨을 텐데, 여기 이제 인일레스틱 섹션에서 오토로 내가 지정해 놓은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전단 단면적은 탄성으로 만들어 놓은 전단 탄성 계수가 들어가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지정된 게 프로퍼티고, 그걸 이제 벽체에 할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 보시면은, 누락 없이 다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작업을 하셨으면은 컴파운드에서 이제 보면은 전단벽 컴파운드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단벽체 단면 재상수 이름이 있고 단위가 있고, 크로스 섹션이 이게 지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일레스틱 그 전단벽에 대해서 오토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던 거기에 대한 타입과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단 탄성 계수에 대한 거에 대한 이름, 그러니까 타입 종류와 이름 만들어 놨던 거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두께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답니다. 그냥. 예. 그 다음에 탄성 계수 들어가고. 그래서 뭐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쪽에 컴파운드 프로퍼티도 보시면은 말씀드렸지만 프로퍼티 최종 프로퍼티 이름 단위 I단과 J단에 들어가는 프로퍼티를 지정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타입과 컴포넌트 이름, 그 다음에 랭스 타입이 1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 풀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건 탄성 단면이고 렉탱귤러 단면 들어가고, 0.5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아마 피마 빔을 넣었다라는 거겠죠. 그냥 이 수치만 봐도 보통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